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들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small, 작다라는 뜻이 있고요. 비오스라는 또 life, 삶, 이런 어떠한 생태를 의미하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단어는 두 가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비오타라고 해서 살아있는 미생 생명체, 뭐가 포함이 되냐면 박테리아, 고세균, 균류, 원생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활동을 하는 어떠한 공간 구조인 구조라든지 여러 대사산물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미세 생명체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 즉 마이크로비오타의 의미로 앞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사람의 세포를 다 세봤는데 70kg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의 세포를 30조 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포 수보다 10배 많은 세포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세포의 무게를 따져서 여기서 얼마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 봤더니 200g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유전자를 따져서 얘기를 하면 수백 배 이상의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람의 면역 체계를 구성을 하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고 또 장 내에서는 내분비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작은 녀석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균은 어떠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옆에 막 다닥다닥 붙어서 밀도 있게 있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한 공간을 굉장히 가득 채우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작용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유익균이 가득 이 공간을 채워주면 거꾸로 유해균이 자리 잡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 몸은 무균 상태로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산도를 통과해 나오면서 엄마의 산도에 있는 양수 그리고 항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우리가 다 노출이 되게 돼요. 태어나면서 양수를 삼키게 되고요. 또 양수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산도를 통과해 나오고 그러면서 엄마와 약속한 문으로 나오잖아요. 이로써 아이의 장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내를 코팅하게 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른 시기에 정상적인 장내 세균총을 그리고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할수록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지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노출이 되는 그 시점 이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자궁 안에 태아가 있을 때부터 산도 그리고 태반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엄마가 임신을 하기 전부터 그 마이크로바이옴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임신 중에 질염이 있었던 경우, 특히 세균성 질염이 있었던 경우에서는 이러한 세균들이 자궁 내 환경을 침범을 하고 염증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태아의 일부에서는 결국 아이들이 출생 시에 작게 태어나거나 또는 빨리 태어나는 조산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태아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출산 결과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엄마로부터 태아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 정황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과 기능이 결정되어 있어요.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엄마가 임신 중에 항생제를 사용했었는지 여부, 그리고 출생 이후의 아이의 수유 방법이 어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출산 후에 전몸살까지 알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게 모유 수유를 하려는 이유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모유는 엄마로부터 오는 여러 영양분만이 아니라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지방산, 여러 가지 호르몬, 그리고 사이토카인 등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미생물들을 뜻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자극을 해서 사람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 그래서 좀 쉽게 말을 하면 이 녀석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양분, 먹이, 필수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와 비교를 하면 신생아의 성장과 성공적인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장내 세균총의 약 25%에서 30% 정도가 모유에서부터 유래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이 모유 수유를 초기에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처음부터 엄마의 모유를 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러한 경우에서도 요즘 들어서는 최대한 아이에게 이른 시기에 모유 수유를 직접은 못하지만 우유병 또는 관을 통해서 튜브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생후 6개월까지 아이에게 성공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공생관계를 최적화시켜주게 되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자극시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